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블록을 집어넣는 리스, 그런데 요새는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지만 옛날에는 유행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마우스 클릭만으로 블록을 집어넣는 그런 리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화면에 블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싶은 블록을 클릭하면 바로 집어넣게, 혹은 멀티라고 되어 있는 거랑 그냥이랑 차이를 조금 뒀죠. 그냥 있는 건 한 개만 집어넣는 거고, 멀티라고 되어 있는 건 ESC 누를 때까지 계속 집어넣게, 요런 기능을 계속 리습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기능을 만들려면 몇 가지를 추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도, 리습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오토캐드의 기능도 몇 가지 더 알아야 돼요. 일단 기능을 실행을 하면 요 이미지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 이미지가 나오는데 지금 좌표값, 마우스 커서를 따라가는 좌표값을 잘 보시면 이 좌표에 의해서 특정 블록이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에 클릭한 위치에 대한 X, Y의 좌표값에 따라 비어있는 건 empty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블록이 있는 건 해당하는 블록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미지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오토캐드에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 만들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좌표값을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자, 이미지를 추출할 때에는 일단 슬라이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슬라이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슬라이드에는 V 슬라이드, M 슬라이드. M 슬라이드는 make 슬라이드고 비주얼 슬라이드. V 슬라이드는 만들어진 슬라이드 파일, SLD 파일을 화면에 보여주는 친구예요. M 슬라이드가 실행했죠. V SLID. 이 친구를 하면 만든 슬라이드 파일을 화면에 띄워줍니다. 이때 좌표값은 변하지 않아요. 좌표값은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 좌표값은 변하지 않지만 요쯤 가면 마이너스 165죠. V 슬라이드 기능으로 슬라이드를 띄워놨다 할지라도 요쯤 가면 마이너스 165. 그냥 지금 보고 있는 도면에 이미지를 하나 띄워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이미지는 화면을 리드로 혹은 리제너레이트나 리드로 하기 전까지 화면이 유지됩니다. V 슬라이드, 이렇게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주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걸 추출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이렇게 같은 화면이더라도 메이크 슬라이드를 이렇게 1로 할 때, 그리고 확대를 많이 해서 2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표현되는 값이 달라요. 1번으로 했을 땐 추출할 때 당시에 화면을 스크린 캡처한 것처럼 작게 표시가 되고요. 2번으로 했을 때는 확대할 때, 추출할 때 당시에 확대할 때처럼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아래쪽에 있는 객체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표시만 되는 거예요. 표시만. 근데 이 표시되는 거에 따라서 픽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참고로 이미지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옛날에 많이 사용들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추출할 때에는 화면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요 근처는 7090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명령을 사용을 한 다음에 찍으려고 보면 마이너스 25, 191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즉 제가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뷰포트를 한번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 움직였을 때 확대되는 그 화면 자체에서 슬라이드를 바로 추출을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0,0에서 300,200으로 크기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칸이 50이 되죠. 50 간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0,0, 0,50, 0,100, 0,150, 0,200 이렇게 추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M 슬라이드로 추출을 하기 전에는 줌으로 윈도우로 0,0에서부터 300,200으로 이렇게 화면을 맞춰 놓은 다음에 추출을 하면 뷰포트가 300,200으로 0,0에서 300,200을 확대를 할 때에 1대1로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는 포인트에 추출하는 좌표값을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V 슬라이드로 M 슬라이드로 추출을 한 게 example이라는 요 슬라이드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파일을 만들었다 치고, 물론 여기에 라이브러리를 더 넣고 싶으면 블록 집어넣고 그 다음에 make 슬라이드 요 친구로 추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아서 3, 4, 5 5개만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준비 파일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리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새 파일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을게요. 메모장 당연히 열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define 펑션 커맨드로는 자유롭게 아무거나 편한 거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샘플로 insert 블록이라 그래서 ib라고 잡았어요. 그 다음에 아직 변수 설정은 안 했으니까 빈칸으로 바로 두고요. 내용을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작업이 ib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바로 화면이 0,0에서 300,200이 확대되도록 옮겨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화면이 나타나야겠죠.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줌 커맨드 문으로 줌을 하는데 윈도우로 0,0에서 300,200으로 옮겨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300,200이 아니라 400,300으로 만든다. 그건 그 크기 같은 건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고 요 칸 나눠주는 것만 눈에 확 보이게 나눠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정해진 값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를 AND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를 화면에 보여줘야겠죠.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 명령어는 제가 썼듯이 V 슬라이드 라는 명령어로 슬라이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 아래 example 아래 example.sld 파일이죠. 그거를 경로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로 입력할 때는 역슬래시는 2번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example 아래 ample.sld 파일을 화면에 띄워주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다른 이름으로 ib라는 거에다 덮어 쓸게요. 이거 딴 데 잠깐 옮겨 놓고, 자, 이 친구를 불러와서 ib 엔터 ib 엔터 그러면 뷰포트가 옮겨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이제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이제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블록이 들어갈 것인지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클릭하는 위치에서 좌표 값을 추출해야 되니까 getPoint 그리고 메시지 입력해주면 더 좋겠죠. 블록 위에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출한 값을 저장을 해서 딴 데서 써야 되니까 setQ로 픽포인트로 할까요? 픽포인트라는 친구에다가 저장을 해줘요. 그러면 이 픽포인트라는 친구에는 클릭한 좌표가 리스트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X, Y, Z가.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X 값과 Y 값이죠. 그러니까 픽포인트에 저장된 값을 ppx에 ICK 포인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픽포인트에 저장된 값 중에 맨 앞에 있는 것만 ppx에 저장을 하니까 x 값만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py에 cadr pick 포인트 이렇게 하면 픽포인트에 저장된
리스트들 중에 두 번째 값만 ppy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y축의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픽포인트의 x축이랑 y축의 값을 왜 따로 저장을 했냐? 클릭을 해서 요 점을 클릭했을 때에 요 칸 안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별을 하기 위한 거죠. 요 칸 같은 경우에는 x의 값이 0, 50, 100, 100보다는 크고 150보다는 작아야 돼요. x의 값이. 그리고 y의 값은 0, 50, 5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 판별식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사실은 4개죠. 자, x의 값이 100보단 크고 150보단 작다. y의 값은 50보단 크고 100보단 작다. 요 판별식을 사용을 해서 요 사용자가 클릭한 지점이 요 안에 있다. 그러면 요 안에 했을 때는 어떤 블록을 입력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 판별식에서 쓰기 위해 x와 y를 분개를 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개를 했으면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판별식을 뭐 컨디션을 써도 되고 if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저는 if를 사용을 할게요. if인데 조건은 ppx가 0보다 크다. 맨 앞에 요 칸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0보단 크죠. x축의 값이 0보단 큽니다. 근데 50보단 작아야 돼요. ppx가 5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0일 때를 인식 못하고 정확히 x의 값이 0일 때 마우스로 클릭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현저히 적긴 하지만 0일 때에도 요 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꼴을 하나 넣어줄게요. 자, 요거 만족하고 둘 다 만족을 해줘야죠. 그래서 and라는 친구를 집어넣어 줍니다. and를 넣어주면 요 두 개가 다 만족을 하면 true 아니면 fail 혹은 nil로 판별을 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픽포인트 픽포인트로 요 안에 점을 찍어서 x는 23, y는 32 정도 나왔어요. 그거를 ppx랑 ppy로 변환을 했습니다. ppx랑 ppy로 변환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게요. x가 0보다 크냐? 그리고 50보단 작냐? 둘 다 만족을 하니까 true를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선 참이죠. if에는 첫 번째 조건문, 두 번째 줄에 참일 때 뭐, 세 번째 줄에 거짓일 때 뭐, 이렇게 문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if에서 여기에서 x축에 대한 걸 하나를 해줬는데 y축에 대한 조건도 들어가야겠죠. and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y축에서도 똑같이 ppy가 0보다 크냐 그리고 and니까 그리고죠. 그리고 50보단 작냐 ppy가 요 둘 다 만족을 해야 요 칸입니다. 그렇죠? 요 둘 다 만족을 해야. 그래서 조건문을 and로 한 번 더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다. 둘 다 참이니까 요 한 줄의 결과값은 true가 됩니다. 참으로 반환을 하게 되겠죠. 시험을 해보자면 참으로 당연히 참이죠. ppx도 50보단 작고 0보단 크고 ppy도 50보단 작고 0보다 크니까 둘 다 만족을 해서 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참일 때에 뭘 입력을 해야 되느냐? 여기 블록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메시지만 프롬프트 줄 한번 바꿔주고 empty 슬롯이라고 반환을 해라. 왜? 빈 곳을 클릭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뭔가 값이 들어있으면 그걸 입력을 해주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만들었잖아요, 우린. 그래서 빈 걸로 출력을 해라라고 명령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마찬가지로 같은 공식이죠. 같은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0보다 크고 50보다 작아요. x값이 4개 다 마찬가지죠. x에 대한 건 이렇게 되는데 y에 대한 건 다르죠. 50에서 100 사이. 그러니까 50에서
100 사이, 그다음 100에서 150 사이, 150에서 200 사이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x는 0에서 50 사이, 그리고 y는 50에서 100 사이니까 두 번째 칸, 얘는 세 번째 칸, 이 친구는 네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슬롯이 비어 있지만 네 번째 칸에는 블록이 하나 들어가 있죠. 체어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될 내용을 체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제가 굳이 의자를 두 개, 일반과 멀티를 넣는 건 ESC 누를 때까지 반복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약에 체어를 계속 집어넣는데 기능을 실행할 때마다 한 개씩밖에 놓는다. 한 개씩, 아이고, 원본을 로드를 안 해놨네요. 여기는 로드 해놨나? 클릭할 때마다 한 개씩밖에 못 넣는다. 그럼 여러 개 놓으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려고 여러 개 집어넣는 메뉴를 하나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 개만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썼던 커맨드문의 인서트, 이 친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경로 역슬래시 2번 혹은 슬래시 한 번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example 폴더 안에 있는 체어.twg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 사입할 때 사용자입니다. 한번 기다리고 x축 축척, y축 축척, 그 다음 회전 각도 이렇게 세 번 입력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제가 올려놨던 영상들 보고 오세요. 거기에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올라와야지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배우려 그러면 탈이 나요. 자, IB. 그럼 이 친구를 클릭하면 체어라는 친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였죠? IB. 클릭하면 체어라는 친구가 가지고 오는데 일단 슬라이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슬라이드는 화면을 재생성할 때 다시 없어진다고 했죠. 근데 재생성을 안 했으니까 화면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뷰포트를 0,0에서 300,200으로 옮겼죠. 그 상태에서 바로 인서트를 하게 되니까 원래 명령어를 실행했던 요 창에서 삽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수정을 해주느냐? 포인트를 갖고 오는 것까진 좋았어요. 포인트를 갖고 왔죠. 그럼 포인트를 갖고 왔으면 여기서 뷰포트를 옮겼잖아요. 뷰포트를 다시 한번 원래 상태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오토캐드의 명령어가 뷰 100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뷰를 여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VIW, BACK 엔터를 입력을 하면 이전 뷰로 옮겨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VIW, BACK. 그럼 뷰를 이전 뷰로 옮겨줘요. 리제너레이트 기준으로 해서 뷰를 옮겨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옮겨줬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사라져야겠죠. 리젠을 해도 되고 리드로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슬라이드는 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로드를 해서 써볼까요? IB 엔터. 뷰포트에 슬라이드 표시되고 이 친구 클릭을 하면 블록이 추가됩니다. 명령어를 입력할 당시에 뷰포트를 돌아오죠. 이 상태에서 IB 엔터 클릭. 이전 뷰가 생성이 안 됐네. 리드로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IB 엔터 클릭. 그럼 뷰포트 다시 백으로 돌아오고 삽입이 되고,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0,0에 뭔가 객체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객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우스 커서가 스냅이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이 스냅이 켜져 있어서 마우스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객체 스냅 같은 것도 모두 다 켜져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스냅에 대한 제어까지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좋겠는데, 어디에 집어넣느냐는 이제 사용자의 마음입니다. 블록을 삽입할 때에는 특정 스냅이 켜져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블록 삽입 바로 앞에 셋 바죠. 오스 모드. 여기에 원하는 번호가 있을 거예요. 자, 원하는 번호는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오스 모드의 값은 16383번이에요.
16383번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서트 할 때 오브젝트 스냅이 모두 다 켜져 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기능 쓰기 전에는 16383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능이 끝났을 때 16383번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리습에서는 앞에 올드 오스 모드 뭐 이런 친구들을 놔서 겟바로 OS 모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고 그냥 끝나기 직전에 셋바로 OS 모드에 올드 오스 모드 이 친구를 갖고 와서 다시 원상 복귀하도록 이렇게 리습에서는 보통 설정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을 해볼까요? 일단은 오브젝트 스냅을 몇 개 이렇게 꺼줄게요. 제 맘대로 랜덤하게 껐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 블럭 뭐 입력하면서 잘못됐나 본데 이쪽에 가로 하나 둘 닫았네요. 메모장으로 만들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자주 나죠. 자, IB 했을 때에 오브젝트 스냅 그대로 유지가 되죠. 가져오기만 하고 바꾸진 않았으니까 픽포인트 전에 만약에 OS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set바 OS 모드 0번으로 바꿔서 오브젝트 스냅이 꺼지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IB 엔터. 그러면 오브젝트 스냅이 지금 꺼졌죠. 왜? 여기서 픽포인트 직전에 오브젝트 스냅을 껐으니까. 그래서 꺼졌고요. 여기 클릭을 하면 오브젝트 스냅이 다시 켜져 있는데 어떤 상태냐? 모든 상태가 다 켜져 있는 상태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클릭하면 기능은 끝나고 오브젝트 스냅은 원래 있던 스냅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브젝트 스냅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냅 켜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셋바로 스냅 모드라는 환경 변수를 0번으로 해주면 스냅도 꺼지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올드 스냅 모드, 그 다음에 스냅 모드 반환하는 거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면 더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체어 하나 집어넣는 걸 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 여러 개 집어넣는 거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한 줄 만들었어요. 나머지도 복사해서 숫자만 바꿔서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데, 자, 똑같이 넣어줄게요. 자, 요만큼 4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4개 똑같이 집어넣는데 여기에서는 x값이 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게 아니라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0보다 크냐 100보다 작냐 요거를 숫자를 다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구조는 똑같으니까요. 100보다 작냐. 그리고 y값은 그대로죠. 0에서 50, 50에서 100, 100에서 150, 150에서 200 그대로죠. 근데 1, 2, 3번 비어있는 건 마찬가지고 4번 슬롯에 체어를 집어넣는데 ESC 누르기 직전까지만 집어넣자. 일단 오브젝트 스냅은 여기서는 편의성 기능이니까 없어도 되니까 꺼줄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루프를 돌려야 되는데 루프는 돌리는 게 리핏이랑 while이랑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용자의 ESC 입력 전까지 돌리려면 while을 그냥 써주면 되는데 while은 판별식이 들어가죠. while 어떤 식이냐면 while 판별식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였나? 그쵸?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판별식을 true라고 참이다 무조건 참이다 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판별식이 계속 참이잖아요. 판별식이 계속 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억지로 ESC를 눌러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 명령어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어와서 ib라는 친구 로드를 해주고 ib 엔터. 얘는 한 개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여러 개 집어넣는 건데 언제까지? 사용자가 ESC를 눌러서 캔슬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칸들도 마찬가지로 요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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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때 집어넣을 건 만약에 지금은 기본과 멀티 이렇게만 했는데 기본 있고 45도 회전된 거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집어넣으려면 여기에 0, 0 앞에 2개는 X 축척, Y의 축척 이렇게 축척이 되고 마지막 게 각도니까 이 각도에다가 베리에이션을 주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슬라이드 사용을 해서 화면에 가상 이미지를 띄우고 그 다음에 픽포인트, 뷰포트를 옮겨서 픽포인트로 좌표로 조건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요새는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게 좀 귀찮죠. 라이브러리 파일, 배경 파일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록 다 일일이 집어넣고 슬라이드, M 슬라이드로 참조 이미지 집어넣어 놔야 하고 이런 귀찮음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는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일단 한번 구축을 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블록 삽입 방법이긴 합니다. 만드는 게 블록을 다 집어넣는다 라고 했을 때에 30분 이내면 소스 코드만 있으면 30분 이내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슬라이드 파일 요 소스들이 되는 파일들은 가급적이면 지원 파일 검색 경로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그래야 이 슬라이드 파일을 땡겨오거나 할 때 물론 이렇게 경로를 지정해줘서 요 경로를 등록을 해두면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와지긴 하는데 이제 시큐어 로드라는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로드 할 거냐 말 거냐를 오토캐드 킬 때마다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리습이랑 같은 폴더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서 구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설명해서 못 알아보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다 보세요. 요거는 처음 접하는 분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을 먼저 보고 오시면 내용이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당연히 저한테 메일이나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